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25년 계획을 세우고 또 나머지 것들을 좀 미리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저는 인생 상점 블랙 저널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의 2025년 첫 번째 다이어리인데요. 첫 번째 블랙 저널 다이어리인데 두 번째 블랙 저널 다이어리도 일단은 사다 놨어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핑크 버전으로 사다 놨는데 보라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 예쁘지만 보라가 제일 영롱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홀로그램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다른 노트를 쓰다가도 갑자기 돌아보는 게 인생상점 노트인 것 같은데요. 원래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최신 버전으로 나온 버전이라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두꺼웠었어요. 근데 지금 좀 얇은 상태죠. 저는 이런 걸 원했어요. 왜냐면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여전히 비슷하게 무겁긴 한데 그래도 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컴팩트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독서노트로 쓰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기록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4가지죠? 디지털로 정리를 하고 있는 노션 정리랑 그리고 독서노트 정리, 그리고 지금 블랙저널.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는. 그래서 아날로그 정리가 좋은데 디지털 정리도 좋긴 하지만 아날로그 정리, 그리고 아날로그 정리가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뭔가 봐야 될 때 저희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 노션 같은 걸로 디지털 정리를 하는 편이고 아날로그 정리는 블랙저널, 저의 일상을 노트를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에 연보라가 자꾸 땡기더라고요. 이상하게 필기도구들을 되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프릭션이거든요. 얘는 이제 지워질 수 있는 형광펜이에요. 색깔이 진하지 않은 옅은 스타일 좋아하는데 얘가 일반 그 파스텔 형광 색깔보다도 더 옅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얘는 되게 얇아요. 얇은 스타일의 그 수정 테이프입니다. 미색 수정 테이프가 또 있어요. 그러한 노트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마일드 라이너인데 원래 비슷한 요 색깔의 회색을 쓰고 있다가 이게 더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같은 색깔이라도 약간 좀 색깔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 마일드 라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얇게도 쓸 수 있고 두껍게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이거 제트스트림 건데 이게 0.5인데도 사색에다가 샤프까지 들어있는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좀 두꺼우니까 그립감이 좋아요. 저는 약간 얇은 거보다 두꺼운 걸 더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더 글씨가 잘 나오기도 하고 발색도 되게 진해가지고 제트스트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색이 정말 진해서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모나미도 비슷한 발색이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걸 아껴 쓴다고 막 이거 쓰기도 하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리피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피심 간 적 없는데 최근에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스누피 75주년? 74주년인가? 기념으로 나온 그건 에디션인데 굉장히 예쁘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예요. 저는 표지를 써야 뭔가 그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꾸밀 수도 있는데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손이 가는 느낌으로 이러한 그림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메모지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키 부분은 이게 좀 있어야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 완료, 이동, 삭제, 경험, 메모, 중요, 진행. 제가 잘 쓰고 있는 여기까지는 아마 블랙저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블랙저널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들은 제가 만들어냈어요. 나만의 기호들, 내가 늘 잘 쓰는 패턴의 방식의 정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만의 기호들로 만들 수도 있긴 하니까 굉장히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죠.
인덱스 페이지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만들었어요. 인덱스 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쓰다 보면은 있긴 하거든요. 그 페이지에 무엇을 적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을 가르고 거의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밖에 안 쓰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이렇게 반을 갈라놓는 거, 그래서 한 페이지로 축약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필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많이는 하지 않는다. 실용성 있는 걸 위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실용성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저만의 실용성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분이고, 퓨처로그, 일단 퓨처로그를 적어볼게요. 퓨처로그에 보면은 1월 1일에 신정이고 1월 달에는 쉬는 날이 진짜 많네요. 럭키비키 하잖아요. 그리고 요 날은 제 생일입니다. 네, 대부분 저는 여기를 퓨처로그를 쓸 때 뭘 쓰냐면은 진짜 중요한 스케줄 같은 걸 적어놓기도 하고, 다음 달에 있을 것들을 미리 일단 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다음 달에 있을 것들은 정해진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페이지는 그냥 다음 달에 뭐가 있을지 그것만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냥 이 날은 어떤 날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 구성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구성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목표. 제가 올해 목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2024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었는지 볼까요? 자기개발, 유튜브, 건강, 모닝 루틴, 관리 루틴, 긍정적인 변화 만들기,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예쁜 옷 입기, 얼리버드 되기, 매일 30분 이상 책 읽기, 멋진 영상을 한 달에 1개 만들기. 이건 안 했네. 외국 가서 통역 보세지하고 여행, 이건 안 했고, 애프터 이펙트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림 그리기 연습도 한 11월에 무슨 챌린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독서 월 2권, 이거는 했네. 제가 했던 거를 표시를 해볼게요. 월 2권 목표를 했고, 매일 크림 잘 바르기, 뭐 이런 거 이딴 거 잘 안 했거든요. 하면요. 제가 했던 거 딱 3가지였네요. 진짜 이 3가지를 정말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제가 간단하게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거창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진짜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독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었고, 주 1회 유튜브를 지금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또 운동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예전에 진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좀 간추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간에 가면서 좀 지치더라고요.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좀 안 좋았던 점이, 중간에 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쳤어요. 가는 도중이 너무 멀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빅이랑 스몰이랑으로 나눠가지고 큰 목표, 석사 가기가 저의 큰 목표겠죠? 다이어트, 제가 이제 식단 조절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일단 이전부터 시기가 왔는데 30kg? 요게 저의 큰 목표로 다시 적을 거.
지금 생각나서 정했고, 실용적인 거 하니까 에펙 마스터라 이 두 가지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깨작깨작 유튜브 편집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영상학과 졸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실무적인 거에 약간 목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알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석사 학위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뽀대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매개체 덕분에 하게 됐네? 이런 분야에서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아, 저기서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저걸 또 영상에 또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겨버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써보는 것도 어느 정도 나한테 과정이지 않을까? 이거를 해냈다는 뭔가 성취감이 가장 먼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해내고 나면 아, 해냈구나, 그 과정을 이제는 열심히 즐기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학회와 학위 논문을 쓰는 게 저의 이번 목표인데, 방학 때 이제 학회 논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원래 세웠기로 매일 하기로 세웠는데 꾸준히 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 3일에 한 번 쓰더라도 어쨌든 일기 쓰는 거를 놓치지 않았다. 금전 기록을 한 2, 3일에 한 번 하더라도 몰아서 쓰더라도 놓치지 않았다 라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저한테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월 2권이었잖아요. 그래서 3권으로 한번 늘려볼 수 있다고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제가 엄청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책 읽고 뭔가 지식 쌓는 거에 굉장히 그 욕심을 내는 게, 제 전공 공부도 같이 있었지만 이렇게 2권을 읽고 3권까지 읽을 수 있는 날들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달들이. 그래서 3권 정도는 어느 한 달에 몰아서 읽어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주 1회 영상, 작은 변화지만 갑자기 편안해지는, 제가 막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 들다가도 내려놓는 과정이나 그거를 좀 멈춰버리는 그 쉼이 필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5번째는 주 3회 이상 하루 10분 운동. 이거는 월, 수, 금? 아니면 월수금이나 금 이렇게 몰아당겨서 하고 그 다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게 요즘 최근에 주 2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운동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나서 개운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을 만났어요. 그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분은 러닝이나 그런 헬스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극한 운동이 힘든 편이라서 차라리 필라테스로 근육 운동을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고, 그냥 즐겨야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땀 흘리는 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춤추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근력 운동하는 거 가벼운 것들 보면서 좀 짧게 하는 것들,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단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은 매일매일 해야 해라는 강박관념을 또 안 하게 돼요. 주 3회가 딱 괜찮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게 적어봤는데요. 일기랑 금전 기록 꾸준히, 이것도 주 3회로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모닝 페이지 쓰는 노트 막 여러 가지 가계부를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저는 뭘 꺼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요거 하나에 가계부랑 일기랑 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노션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일기는 노션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키워드로 대충 적어놓는 식으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표지를 봤는데 1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1월에 제가 여기다가 체크박스가 조금 추가됐어요. 예전 버전보다는 체크박스가 추가되었고, 제가 이 먼슬리 페이지는 표형식으로 쓰는 게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쓰고 있는데, 고정 지출 나가는 날짜들을 써줍니다. 고정 지출 나가는 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월급날이 언젠지는 알지만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월급날은 항상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고정 지출 날짜들을 적어줄게요. 좀 작은 걸로 좀 바꿨습니다. 기획하는 걸로. 그리고 12월에는 여기 그 다음이 관리 페이지였는데 금전 기록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머니 리스트는 그때그때 생기면 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어떤 것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나중에 보고서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도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페이지예요. 이런 네모칸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독서노트 쓸 때 이제 별점 표시하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쓰는데, 그 네모 쓰는 거 반듯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 쓰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색깔도 막 엄청 그렇게 튀는 색깔이 아니고 그냥 놓고 표시를 하면은 여기랑 잘 튀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언뜻 보기엔 잘 안 튀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도트 그 줄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정도 저의 지출 내역들. 그 다음에는 저의 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얘를 좀 바꿔주려고 해요. 제가 6가지 헤비 트래커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영어 하나만 일단은 명상으로 바꿀게요. 일주일에 제가 얼마나 명상을 하고 있는지 좀 지표를 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일단 이 양적인 부분 체크를 하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만의 성취감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인 거죠. 이제 운동이나 걷기나 명상, 독서,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X를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동그라미 수가 진짜 많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요거 하나는 잘 하고 살았구나. 이게 은근히 성취감이 있고 덕분에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뭔가 더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아래에는 제가 이 달에 얼마나 빼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성취감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매월 목표를 정할 때마다 원래 3kg를 목표로 정했다가 3kg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kg, 딱 2kg씩만 빼자. 그러면 5개월이면 10kg를 뺄 수 있겠죠? 올해 한 20kg 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40 되기 전에 원래 저의 정상 몸무게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힐링을 얻더라고요. 근데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면 짜증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스티커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네, 하루 한 줄 쓰는 그거 대신에 이걸로 써보는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 바이리스트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야 되는데 맨날 충동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충동구매 방지용으로 꼭 필요한 것들 여기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이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를 또
내가 지쳤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하나씩 선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거 적어놓는 칸입니다. 일단 내가 장 보고 싶은 목록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충동구매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는 용도로 사야 될 것들 위주로 그래서 식단을 미리미리 짜서 해보는 걸로, 그리고 레시피 노트 이거를 만들어 봐야지 하고서 맨날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하나하나씩 적어놓으면서 아 이거를 하나 만들고 싶었었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해보는 걸로 이제 레시피 노트를 만들었는데, 노션에도 레시피 노트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보고 이거는 다음 달에 있거나 없거나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 메모하는 칸도 적어놨어요. 메모하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블로그, 유튜브, 논문 있지만 이거를 저 약간 코드처럼 적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프리로 적는 그런 칸을 놔뒀어요.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하고 이 띵킹 노트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주 시작이 될 때 저는 항상 이 달력을 항상 붙여놓고 이번 달이 어디서 언제인지 좀 표시를 해야 하는 것도 보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끝에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꼭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를 적어놓는 그런 칸을 썼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서 하시는 기록 인플루언서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위에다가는 그날 체크리스트를 적고 그 밑에다가는 뭔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적어놓는, 아니면 스티커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없어요. 그럼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럭키비키하게 활용하자라는 의미로 약속을 많이 안 잡으려고 해요. 저의 1월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2025년 목표와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약간 스케줄을 적는 그런 걸 해봤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덱스 중요하고 퓨처 로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달에 미리미리 셋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떤 약속을 잡는지에 따른 뭔가 약속 잡는 그거를 적는 칸으로, 또 무엇을 할지 적는 칸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회 일정을 적는 걸 까먹어서 학회 일정도 적어놓을게요. 매달 셋업할 때 이 표지는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블랙 저널에서 말하는 먼슬리 페이지는 리스트로 쓰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리스트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셋업을 하기 위한 느낌인데, 저는 이걸 식단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식단 페이지 쓰는 걸 활용했지만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표로 보는 게, 한눈에 보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뭔가 공부를 할 때도 한눈에 보기 편한 방식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슬리를 형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일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위에다 할 일 체크를 하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 페이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일주일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가 또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형식으로, 요것도 좀 한동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템플릿 표시거든요. 매달 셋업을 해야 된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만의 그런 생활 패턴을 알고 생활 방식을 알면 괜찮다 생각이 들고, 이것도 너무 귀찮다. 머시룸팜을 추천드려요. 머시룸팜에서 나오는 다이어리 형식이 있거든요. 그걸 나만의 형식으로 커스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되게 많으니까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엄청 다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면서 또 매번 내가 했기 때문에 손이 진짜 많이 잘 가요. 매번 매 순간 이 다이어리에 손이 가서 다이어리를 보고 기록이라는 것은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며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제가 하면서 좀 폭풍 같던 마음들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로 제가 이 영상도 또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활기차고 행복하고 따숩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